Hi guys! 고나고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레노버 신제품 이벤트에 초대돼서 다녀왔어요. 해외에서 열리는 이벤트가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또 이전에 제가 리뷰하면서 좋게 평가했던 요가 노트북 그리고 최근에는 이전 고 신제품도 리뷰를 했어서 그런지 요가 시리즈와 리전 시리즈 위주의 이벤트라는 점 때문에 더 신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행사에 다녀와서 올해 2024년 레노버 요가 라인업부터 그리고 라인업 중에서도 제가 가장 써보고 싶었던 제품 하나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리뷰 준비했습니다. 원래 요가 슬림 모델이 잘 알려져 있고 인기도 많죠. 그런데 올해는 프로 모델에 외장 그래픽이 탑재가 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 또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반해 두께나 전체적인 사이즈, 무게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저는 올해는 프로 모델이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출장 다녀온 이후로 거의 한 달 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사용한 제품 스펙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자면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텔에서 모바일 프로세서 라인업을 새롭게 재편을 했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거예요. 인텔 아크 그래픽이 탑재가 됐는데 제가 사용한 제품은 별도의 RTX 4050 그래픽이 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크 그래픽을 통한 인코딩, 디코딩 성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가 프로 라인업에서도 내장 그래픽 성능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메모리는 32기가, 저장 공간은 1TB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레노버 랩탑답게 옵션이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OLED 패널을 사용한 2880 by 1800 120Hz 주사율을 갖고 있는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랩탑 리뷰할 때 꼭 해보는 3D 마크 타임스파이와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보면 RTX 4050을 탑재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작고 얇은 랩탑에서 나오는 스코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스코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전부 활용해서 QHD로 AAA 게임을 돌리기에는 버거운 게 사실이고요. 풀 HD 해상도에서 그림자나 안부 쪽 옵션같이 티는 별로 나지 않으면서 성능 향상에는 도움되는 설정을 몇 개 만져주면 120Hz 주사율을 활용하면서 게임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 용도가 게임보다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에게 좀 더 맞다는 생각인데요. 디스플레이 화면비도 16:10으로 작업 공간 확보가 잘 돼 있고요. OLED 패널 덕분에 블랙 표현이 굉장히 좋으면서 색 재현 오차를 측정하는 델타 E 값도 원원도로 관리될 정도로 디스플레이에 공을 많이 들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다수 영상 편집용 머신으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뒤이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디테일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자인은 스펙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외관상 특징적인 몇 가지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도 처음에 이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지는 순간, 잡는 순간 드는 첫인상은 100이면 100! 아니 이게 RTX 4050이 탑재된 랩탑이라고? 이런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두께가 15.6mm에 불과하기도 하고 특히 디자인도 사이드 쪽 프레임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게 처리했고 그 와중에 또 둥글게 마감을 하면서 더욱 슬림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OLED 패널에 안 그래도 베젤 엄청 얇은데 상판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게를 확보하면서도 랩탑을 열 때 이 무게 밸런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만으로 가볍게 상판을 들어 올려서 원하는 앵글 어디든 쉽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오랫동안 인기가 많은 시리즈는 이런 기본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 구성도 HDMI 2.1이 들어가 있어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용도도 충족을 하고 있고 인텔 이보 인증받은 제품답게 썬더볼트 4 포트, USB 3.2 젠2 포트도 하나가 더 있어서 디스플레이와 데이터 신호 전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환성을 위한 USB-A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랩탑 키보드, 이 키보드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장된 키보드가 어떤지 중요한데 일단은 적응할 필요 없이 심플하고 풀사이즈 키캡 사이즈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타이핑 키감은 선호도가 조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꽤 깊이감 있게 눌릴 정도로 키 트래블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처음에 눌리는 트리거 포인트에서 생각보다 힘이 좀 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막 가볍게 깃털처럼 눌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평소에 어느 정도 구분감 있는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코파일럿 키가 키보드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올해 CES 이후부터 점점 이 코파일럿 키를 적용한 랩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키가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이렇게 딱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소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검색했던 것들, 이제는 여기에 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조차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키 딱 눌러서 실행하고 바로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있으니까 잘 쓴다? 이 말이 딱 맞아요. 뭐 랩탑 리뷰 별거 있습니까? 제가 랩탑을 하던 거 그대로 용도에 맞게 옮겨 써보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량 랩탑이 저는 오히려 리뷰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뭐 성능이 충분하니까 제가 기존에 맥북 프로에서 하던 거를 옮겨올 수 있는 작업이라면 그냥 그대로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다빈치 리졸브 색 보정. 디스플레이가 14.5인치로 좀 작긴 하지만 워낙 내장 디스플레이 스펙이 좋아서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보정을 해봤습니다. 실시간 플레이백도 잘 되고 다소 무거운 노이즈 리덕션도 잘 되고 렌더링 시간도 랩탑에서 편집하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수월했습니다. 마침 요새는 제가 메인 편집을 맥 스튜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촬영 끝나고 뭐 야외 인서트 같은 경우 의도대로 잘 찍혔는지 밝기가 어땠는지 뭐 색이 어떤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그때그때 확인하고 싶어도 바로 클립을 만질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침 리뷰 시기 맞춰서 이거를 좀 밖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편하게 작업하면서 색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잘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장 그래픽이 있다 보니까 모니터 연결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좀 더 편하게 쓰기에도 용이합니다. 요새 뭐 워낙 데스크탑을 안 사는 추세다 보니까 랩탑이 유일한 컴퓨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또 초경량 랩탑들은 그래픽 성능이 아무래도 외부 모니터를 돌리면서 쓰기에 또 그 사이즈에서 하고 싶은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얘는 확실히 RTX 4050 정도 되니까 모니터 연결해서 게임에도 좋고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컬러 보정 같은 경우도 만약에 큰 모니터가 있다면 그런 환경에서 함께 사용하게 되면 랩탑과는 또 다른 셋업이 하나 생기는 셈이라 활용도도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웹 브라우징이나 문서 작성과 같은 가벼운 워크로드 정도는 공식적으로 최대 2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배터리는 워낙 사용하는 앱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더군다나 이 모델은 외장 그래픽이 있다 보니까 외장 그래픽을 활용하는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 또 전력 소모가 비약적으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사용 시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의 다빈치 리졸브와 같은 좀 빡센 앱 위주로 돌리다 보니까 최대 2시간까지 전원 공급 없이 사용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작고 성능 좋은 랩탑입니다. RTX 4050을 넣고도 두께와 무게에서 경량 랩탑과 큰 차이가 없는데 성능 차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는 조금 더 가벼운, 조금 더 얇은 랩탑 고르기 하는 경쟁 말고 이렇게 성능 좋은 랩탑을 사용하면서 활용도를 넓혀가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노버 리전고 이후로 오랜만에 레노버 신제품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레노버 제품 중에 다른 라인업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써보고 후기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